네, 반갑습니다. 아시아감정평가법인과 중앙토지보상원을 운영하는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박상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토지보상법제의 영원한 화두, 개발이익을 배제한 토지보상 원칙에 대해서 어제 견해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2007년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해서 올해까지 횟수로만 따지면 17년째 감정평가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평가사에 합격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났을까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특히 이 보상평가 업무에 대해서 많은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내가 책정해야만 하는 보상 가격과 수용당하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보상금 수준이 너무나도 괴리가 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부터 과연 이러한 보상금 책정 법제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제가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업무나 이 재결 단계에서 기책정된 보상금을 증액시키는 업무를 주력으로 하기 시작한 계기가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자, 개발이익이란 쉽게 말해서 수용 대상이 되는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토지의 가치 증가분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보상법제에서는 철저하게 이 개발이익을 원래의 토지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이익 자체가 수용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노력 없이 해당 토지가 우연의 일치로 개발사업 부진에 있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이른바 불로소득이라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공공영역의 개발사업은 세금 등 공적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개발이익 역시 공공의 것이기 때문에 수용당하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개발이익을 분리해서 이것을 이제 그들한테 분배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상법제에서는 이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하는 장치를 정말 이중삼중으로 촘촘하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표준지를 선정할 때 사업시행지구 안에 있는 것을 쓰는 것은 물론, 왜냐하면 밖에는 이미 개발이익이 막 이제 묻어있기 때문이죠. 수용 사업지구가 개발된다. 그럼 주변 단가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시지가를 선정할 때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것을 쓰도록 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는 이 사업 완전 대못이 박히니까 리스크 없구나, 시행되는구나, 그럼 여기 주변 땅 사야지, 이렇게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것을 쓰도록 해서 표준지 선정 단계부터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선택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점 수정을 할 때에도 표준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지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계산해 보니까 변동되었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다른 인접 시군구의 것을 가져다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지를 시가로 이렇게 표준지가 있으면 그 시가로 끌어올리는 보정률, 보정치를 뽑을 때에도 당의 그 공익사업으로 인한 그 변동이 있으면 그것을 보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 계획 사항이 더 이렇게 유리하게 우세하게 변동이 되면은 그 공법상 제한 사항을 반영해서는 안 되고, 용도지역도 변경 전에 원래 용도지역을 상정해서 평가를 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사님들은 수험생 시절부터 개발이익을 배제해야 하는 그 논거, 왜 개발이익은 공공의 것인가, 그 토지주 개인이 아닌가, 그 논거 내지는 그 개발이익 배제 방법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개발이익 배제는 뭐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마치 젖어들듯이 받아들이게 된 것은 아닌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이 개발이익 배제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려면은, 그럼 이제 당연하게 다른 나라는 어떻게 이 보상을 하는지 비교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보상법제의 근간을 제공한 이 대륙법계의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게 기준지가라는 것을 이제 보상의 기준으로 하지만은 그 기준지가가 그 실질적인 매매 가격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시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우리나라 공시지가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경우에도 자발적인 판매 의사를 가진 매도인이 매매할 경우에 그가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격에 해당되는 가치로 보상 청구권자는 그가 입은 손실에 대한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보상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 한마디로 시가 보상을 하겠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비교하는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 최고재판소가 금전보상의 수준을 피수용자가 근처에 동등한 대체지 등을 취득하는데 충분한 수준의 금전보상을 해라. 우리나라는 이제 근처에
대체지 구입 못하죠. 다 올라버려가지고. 자, 이렇게 일본은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 선진국들은 실질적으로 수용을 당하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진 보상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보상법제는 62년 구토지수용법이나 75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당시에 여전히 그때 규정, 그때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다른 분야는 눈에 띄게 인권 신장이 이루어졌는데 왜 토지보상법제만큼은 이토록 개발 독재 시대에 제정된 인권 유린 성격의 조항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정말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수용을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토지주가 불로소득을 탐하는 투기꾼이라는 시각은 이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보상법제가 선진국 표준에 떨어지는 점은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고, 그동안 이 공익과 사익이 충돌을 할 때 너무 쉽게 우리 사회가 이 공익의 손은 들어준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 기존의 보상 체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렇다면은 토지 소유자를 개발 이익의 향유 주체에서 철저히 배제시킨 이 개발 이익이 사업 시행자나 특정 투기 세력에게 조금도 돌아가면 안 되고 철저히 공공의 이익에 사용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자, 만약 보상 대상이 되셔가지고 여러 고민을 하시다가 이 영상을 보셨다면은 일단은 이 현행 법제 하에서 최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는 저희 아시아감정평가법인과 중앙토지보상원으로 연락을 주셔서 함께 고민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